안녕하세요. 데멘토의 오방간지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 주제를 다뤄보려고 해요. 드리프트 입문할 때 사륜을 해야 되는지 후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십니다. 사륜과 후륜 두 개 다 제각각의 매력이 있거든요. 3년 정도 됐거든요. 후륜이 시작된 지. 후륜은 어떻게 시작이 됐냐? 후륜차를 처음 만든 데가 어디냐면 레범넥스트입니다. 레범넥스트에서 나온 차가 FRD였죠. 지금은 FRD가 버전 5까지 나왔어요. 5세대까지 나왔는데 당시 처음 1세대가 나왔는데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프론트 모터에 그다음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스퍼랑 피니언으로 감속을 하는 방식이 아닌 다수의 피니언 기어로 실제 차 미션처럼 감속 기어 부분을 만들고 그게 긴 샤프트를 통해서 리어의 후륜을 구동시키는 방식. 정말 실체랑 가장 비슷한 컨셉을 가진 차였어요. 저도 물론 그거에 반해서 FRD를 구매를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FRD 차를 산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FRD는 근데 다만 단점이 컨버전 킷이었어요. 그러니까 드리프트 패키지 부품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컨버전 킷이었어요. 킷만 사서 주행이 불가능한 킷이었죠. 근데 이게 완성 킷으로 나온 업체가 어디였냐? 처음으로 완성 킷으로 나온 업체가 대만의 MST입니다. MST에서 그때 나온 차가 FFX였죠. 지금은 또 이제 프론트 모터 구동 방식인 차를 사람들이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지금 좀 찾아보기 힘들지만 간혹 중고장터 FXX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엔 그렇게 해서 FFX 그리고 FRD 컨버전 이렇게 두 대를 주로 운영을 했었어요. 후륜이 처음 나온 게. 그래도 그 당시에 그게 주류가 될 수가 없었던 이유는 MST가 아무리 대형 메이커라고는 하지만 일본 메이커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선 당연히 MST를 사용하는 유저가 별로 없었고 FRD는 이제 컨버전 킷이기도 하고 레범넥스트라는 업체 자체가 굉장히 좀 생소한 브랜드였어요. 그 당시에 생긴 지 얼마 안 된 브랜드였기 때문에 드리프트 시장에 후륜을 불을 붙이기엔 좀 역부족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후륜 킷을 제대로 대형 업체가 일본에서 대형 업체가 내놓은 데가 요코모죠. 요코모에서 YD2 시리즈를 내면서 이제 후륜 대회가 막 퍼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이제 후륜으로 입문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 시기가 시작이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쭉 흘러서 요즘에는 뭐 오버도즈, 뭐 디라이크 전부 다 이제 대부분이 후륜을 하게 됐죠. 그러면 지금에 와서 사륜은 의미가 없는 것이냐? 그건 또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물론 지금 대회 구성으로만 봤을 때 사륜은 거의 이제 없어진 시장이랑 마찬가지긴 해요. 사륜은 유저도 거의 없고요. 사륜 때 굉장히 유명했던 유저들 대부분이 다 후륜으로 이미 넘어갔어요. 그분들이 사륜을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륜을 메인으로 가져가진 않아요. 그리고 드리프트 대회에서도 사륜에서 입상을 한 것보단 후륜에서 입상한 거를 굉장히 높게 쳐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제 후륜을 하게 돼 있고 처음 입문을 할 때는 아무래도 비주류인 사륜보단 후륜을 하시는 게 좀 더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좋고. 사륜과 후륜의 차이는 무엇이냐? 사륜은 프론트에도 구동계가 전달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앞에서도 끌고 가는 힘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드리프트를 하고 있는 옆으로 가고 있는 주행이라고 보면 후륜 같은 경우는 프론트의 구름성이 굉장히 낮아지면 스핀을 하게 되죠. 근데 사륜은 그렇지 않아요. 각도가 아무리 커도 이게 프론트의 구동이 전달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보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륜이 좀 더 쉬워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드리프트를 하다 보면 사륜이 더 쉬운 느낌은 전혀 없어요. 사륜도 처음 입문하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입문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사륜이나 후륜이나 둘 다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건 마찬가지고 둘 다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쪽이 더 쉽고 어렵고가 없거든요. 다만 후륜이 정말 실체에 더 가까운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요즘 입문하시는 분들께 당연히 후륜을 추천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서킷에 가면은 요즘은 대부분이 후륜 차들로 주행을 하다 보니까 사륜차가 중간에 끼게 되면 아무래도 좀 주행하는 스타일이 좀 많이 달라지죠. 사륜 같은 경우에는
바퀴 카운터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특히나 카운터비라는 건 이제 앞과 뒤에 회전차가 생기는 거죠. 회전차가 생기다 보니까 앞보다는 뒤에 구동이 더 많은 거예요.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많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사륜은 직진 주행이 불가능해져요. 아무래도 앞은 덜 돌고 뒤가 많이 도니까 이렇게 뒤가 자꾸 휘청휘청 거리겠죠. 사륜의 특징은 직진 주행이 좀 불가능해집니다. 후륜은 근데 직선 구간에서는 그립을 잡고 굉장히 치고 나가는 맛이 또 있거든요. 속도를 확 높이는 맛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륜과 후륜이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해서 주행을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똑같은 이렇게 저희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장면을 연출하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입문하시는 분들께서는 후륜을 고르시는 게 저는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싶고, 사륜을 입문하고 싶다 그렇게 하셔도 사륜 입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사륜도 충분히 재밌는 분야고, 다만 어느 서킷을 갔을 때 특히 요즘에 와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RC를 해오셨던 분이 아니면 사륜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입문을 하시면서 주변 분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면서 재미를 느끼고 오랫동안 취미를 하시고 싶으시다 하시면 저는 후륜을 추천드립니다. 결론적으로는 후륜을 좀 찬양하는 얘기처럼 돼버렸지만 어쨌든 트렌드는 다 후륜으로 넘어왔어요. 이미 사륜은 비주류 쪽에 이제 속하게 됐고요. 다 후륜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새로 입문을 하신다면 후륜을 추천드리고요. 후륜 외에 난 좀 더 뭔가 특별한 드리프트를 느껴보고 싶다 하시면은 저는 사륜도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사륜이든 후륜이든 재밌는 드리프트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데멘토의 오방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